저렴하면 저렴한 만큼, 비싸면 비싼 만큼 상품이라는 것은 보통 그에 맞는 값어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렴한 제품의 가치가 무조건 낮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분식점에 제육덮밥도 좋아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와인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인에 대한 경험이 증가하면 할수록 입문자 시절에는 즐겨 마셨었던 엔트리 와인들이 더 이상 맛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와인 유튜버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보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1년하고도 한 몇 개월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이 컨텐츠들만큼은 꼭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맨날 틀리는 블라인드 테이스팅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과 조사가 들어갔었던 필록세라 편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와인을 제가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인에 대한 경험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특정 가격 이하의 와인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존재를 했죠. 아무래도 고가의 와인들이 실패 확률도 낮고 몇몇 품종 경우에는 중저가 와인들이 넘어설 수 없는 허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꿈꾸던 와인 라이프가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 과거에 5에서 6만원대의 와인들로 충분히 행복하고 위로를 받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초심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새로운 와인이나 아니면 중저가의 와인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만족스러운 답을 찾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들은요, 모두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다만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1월 30일을 기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이탈리아 피에몬테의 와인, 마시모 리베티 바르바레스코 프로이입니다. 아직 제가 피에몬테 와인들을 소개하진 않았죠. 지금 이탈리아 편 같은 경우에는 토스카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도 올해 말쯤에 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은 와인 자체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은 제가 한 4만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했었는데 마셔보고 나서 든 생각은 진짜로 이 가격에 이러한 퀄리티를 내는 와인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났다 였습니다. 우선 향에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강도와 복합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르바레스코라고 할 수 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그 특유의 여성스러운 결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나중에 와인 교육을 할 때 교보제로 써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와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 팔렛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브리딩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드시기 직전에 바로 오픈을 해가지고 드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두 번째 와인은 프란시스 오르방 퀴베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샴페인입니다. 이 와인은 피노 누아가 없이 피노메니의 60% 그리고 샤르도네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샴페인으로서의 어떤 구조감, 풍미들을 잘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니에가 좀 많이 섞이게 되면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풍미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정말 밸런스 좋게 아주 우수한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좀 특별하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좀 피니쉬에 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 음식과의 페어링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냥 와인만 드시거나 아니면 좀 깔끔한 음식과 페어링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와인은 내추럴 와인으로 뱅베에서 수입 판매 중인 도멘샤펠 부르고뉴 알리고떼입니다. 이 와인은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재고 유무가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이 현지가 대비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와인을 리스트에 결국 넣은 건 정말 제 취향 저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P2랑 함께 마셨었는데
가격 차이가 무려 한 10배가 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향이 굉장히 강렬하고 이쁘게 올라오는데, 당시 이 와인을 함께 마셨던 분들도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단점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내추럴 와인이다 보니까 컨벤셔널 와인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가가 조금 높다는 점,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느덧 이제 2병의 와인만 남았는데, 제가 그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멤버십 가입을 통한 후원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벌써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을 통한 후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를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 와인 소개해 보도록 하죠. 네 번째 와인입니다. 디플레 펠피스 리생 조르주. 자, 이 와인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와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성비가 1등입니다. 정말 이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아니라 그냥 와인을 기준으로 해도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아마도 앞으로 이 가격으로 계속해서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만 해도 약간 좀 마케팅적인 발언이 아닌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셔보고 나니까 진짜구나. 진짜 앞으로 이 정도 급의 퀄리티의 와인을 이 가격으로 먹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굳이 단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이 좀 약간 두꺼워요.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노누아를 좋아하는데 여성스러운 결의 피노누아를 좋아하신다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와인이네요. 카사노바 디네리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17 빈티지입니다. 카사노바 디네리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죠. 저도 몇 번 마셔봤었는데 마실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게 그렇게까지 유명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별하게 막 대단한 걸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2017 빈티지를 마셨었는데,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 카사노바 디네리 BDM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함께 마셨던 와인들이 이 와인들보다 다 비싼 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밀리거나 확 떨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어떤 시점에서는 이 와인이 다른 그 고가의 와인들보다 더 빛났던 순간이 있었을 만큼 굉장히 품질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다만 단점을 얘기를 해본다면 BDM 치고는 그 결이 약간 좀 연약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브리딩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더블 디케팅을 하다가도 다시 병브리딩을 하고 막 계속해서 와인 상태를 체크해가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10만원 이하에서 이 와인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와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족을 했었던 2017 빈티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버추어가 2022년에 선택한 최고의 킹성비 와인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비록 매우 주관적인 선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나름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고른 와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가격이 좀 높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와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딱 5병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들은 다음에 다른 형태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 브리딩 관련해서 더블 디켄팅, 병브리딩 이것저것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브리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논란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제 지극히 개인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버추어였습니다.